자, 다음 거 이어서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어, 6강의 2번. 아마 거의 제일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거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3, 4번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2번까지가 좀 어렵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패턴은 아주 간단해요.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인데 도입 부분을 보시면 부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길게 나왔는데 이걸 한마디로 축약한 게 이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주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참고로 말하면 가치관 정립하다 이런 말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부터 어렵죠. 부연 설명을 보면 부모님, 각종 기관, 그리고 교육제도는 우리의 사회화를 위해 특정한 견해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특정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체 딱 봐도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보시죠. From our earliest experiences of narrative. narrative가 이야기란 뜻인데 이야기의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beginning with 이하가 분사구문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뭐로 시작되다라는 뜻이야. begin with. 그래서 이게 begin이 자동사다. 그래서 ing하고 쓴 거야. 그렇지? 자, 뭐로 시작되는 거냐면 이야기들로 시작된대. 어떤 이야기냐? Our parents tell us. 이 tell이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요 사이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대요. 언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가 뭐냐면 of which 나왔는데 이 of which는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거 아니다.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뒤에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에이. 완전한 문장 와야지. 전치사가 뒤에 있어서 불완전했던 걸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완전해져야지. 그래서 뒤에 approve와 disapprove가 나왔는데 얘네가 다 자동사야. 자동사. 잠깐 볼게. approve와 이제 disapprove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approve가 승인하다라는 뜻이고요. disapprove는 이제 승인하지 않는 거니까 용납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근데 둘 다 자동사거든요. 얘네를 만약에 타동사처럼 쓰려면 뒤에 ove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럼 approve of 하면은 뭐뭐를 승인하다가 되는 거고 disapprove of 하면은 뭐뭐를 용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타동사처럼 쓰이는 거다. 근데 이 of가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 거. 이거 잘 봐라. 여기 얘들아 보면은 이렇게 something이라는 녀석이 지금 선행사잖아. 근데 너네 그거 알고 있어요?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아무도 모른다는 것 같은데.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 있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애들 있잖아. 이 띵으로 끝나는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수식할 때 which라는 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that만 가능하다고.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있어요. 됐어?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또 겹치는 게 뭐냐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또 거꾸로 that만 못 써요. that만 못 써. 위치나 whom 이런 애들만 써야 돼. 위치, whom만 가능해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 일단 which라고 나온 거야. 됐어?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 전치사 of가 여기 뒤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t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알겠어? which 쓰면 틀리겠죠. 띵이 있으니까. 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 문장이 되게 짜임새 있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of의 위치만 바뀌고 여기다 위치 밑줄 쳐져 있으면 뭐야? 틀린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 그러면 해석은 별거 없어. 해석은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괄호하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괄호가 뭐냐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히
승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됐어요? 우리가 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우리의 최초의 이야기의 경험들로부터. 아직 주어도 안 나왔어. 여기까지 다 부사야, 부사. 그런 걸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러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ithout이니까 needing 필요하지 않은 채로. 뭐가 필요 없어? complex interpretive series가 interpret이 원래 이제 interpret에서 나온 거거든요. interpret 이게 해석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IV 붙었으니까 형용사겠죠. 그래서 해석적인, 해석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해석적 이론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복잡하게 어떤 이론을 써서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알고 있대요. 뭐를? 대절을요. 여기에서의 대신 얘들아 그냥 접속사 대시야. 명사절 접속사. 이 노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얘 꾸며주거나 이런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무슨 콤마 있으니까 계속적용법 위치 써야지 이런 거 아니다. 알겠지? 자, 뭐를 알고 있냐면 이야기가 have a moral,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도덕성이란 게 뭐냐? 즉, a lesson, 교훈이라는 거야. 교훈. 어떤 교훈이냐? 여기에 또 관계대명사 that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격이고요. We're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여기서 be supposed to 나왔는데 이게 뜻이 두 가지야. 쌤이 아래 써놨는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해야 한다고 해석할게. 자, 우리는 배우거나 아니면 integrate, 통합해야 하는 교훈. 즉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자, 이게 한 문장이야. 이해돼 내용? 잘 이해 안 되지, 그렇지? 이 긴 내용의 한마디가 뭐라고 정리하면 이거라고요. 이거. 자,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다시 봐봐. 같이 읽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냐, 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야기를 조금 내가 말을 바꿔볼게. 조언이라고 해요. 조언. 충고해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좀 이렇게 승인해준 일을 했어.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했어. 그래서 잘했어. 그럼 엄마가 이제 아빠가 또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야. 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네가 잘했구나. 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 아빠 뭐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하라니까 잘하더라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자식한테 그들이 뭔가 용납하지 않은 일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지 마라. 근데 술 담배를 했어.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뭔가 조언하거나 충고해 줄 수 있잖아, 부모님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해주거나 허락해주지 않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어쨌든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듣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우리의 최초의 경험들이래. 최초의 경험. 그럼 최초의 우리의 가장 이른 경험이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그런 충고나 조언을 듣는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일단 8살 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디서브로브 쪽이죠. 뭐였냐면요. 제가 8살 때 마트 가서 물건을 훔쳤었습니다. 괜찮아,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8살이었는데 제가 그때 집은 과천이었는데 경기도 과천. 내가 학교를 양재동으로 다녔어요.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초1 때부터 버스 타고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에 버스비가 100원이었거든. 근데 이제 학교를 갔어. 학교 이제 끝났지.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 대충. 12시? 12시쯤 됐던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너네 그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렇게 그 끌고 다니는 그 저기 아이스크림 그 알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커서 이렇게 콘 이거 주는 거 뭔지 알지? 그치? 그거를 팔았는데 그게 100원이었어 당시에. 근데 내가 딱 차비 100원만 있었거든.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게.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 그냥 먹었어. 참고로 걸어가려면요. 그때 내가 초딩 베이비, 초딩의 바디였기 때문에 이 초딩 몸으로 우리 집까지 걸어가려면 아마 한 3시간은 걸었어야 될 거예요. 거리가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내가 그걸 그냥 이제 그 유혹을 못 버티고 내가 그냥 먹었어. 근데 이제 아는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 아직도 기억나. 그 8살 때인데. 그래서 200원이 있었구나. 200원 있었는데 내가 그 형 하나 사주고 내 거 하나 해갖고 이제 차비가 없어진 거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후회했지. 어떡하지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공중전화 해야 될 거냐. 공중전화 할 돈도 없어. 길은 알아. 가는 길은 알아.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사성인 거야. 그냥 학교 주변에서 거기 뭐 문방구 있고 뭐 아파트 단지 있고 막 이랬는데 그냥 거기서 사성인 거야. 배가 고프잖아 이제. 점심 이제 저기 뭐야 저녁을 못 먹으니까 4시쯤 되니까 배고파.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나를 이제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인 최초의 인물이죠. 갑자기 이제 2층 슈퍼를 가재. 그래갖고 형 돈 없잖아 이런 거야. 일단 오래. 그래서 갔어. 아직도 기억나. 그 형이 막 무슨 물건을 이제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잖아. 이 가방 이 등이랑 가방 사이에다가 이렇게 보더니 그때 CCTV가 없었으니까 거울로만 있었으니까 집어고 여기다 넣는 거야. 이러고 가방 이렇게 메고 이러고 나가. 과자 하나 이렇게 훔쳤거든. 나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이제 나가고 그거 뜯어갖고 같이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그거였어요. 맛동산이었어. 아무튼가. 근데 이제 그거 먹고 뭐 배가 차겠냐. 계속 이제 저녁은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점점점 한 8시쯤 됐어 대충.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한 탕 더 하자 이러는 거야 그 형이.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갔어요. 이제 그 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상가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갔어. 가고 이제 나도 이제 해봤지. 나도 여기 하고 그 형도 이렇게 했어. 근데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잡혔어. 잡혀갖고 이제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너네 전화번호 대라.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형 진짜 얍삽한 게 자기 집 전화번호는 안 됐었어. 남의 집 전화번호 그냥 아무나 된 거야. 난 쫄려갖고 나는 진짜 우리 집 전화번호 말했거든.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지 그때. 그래서 이제 진짜 걸어갔어. 하염없이 걸어갔어 집까지. 다리 앞에 죽는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엄청나게 큰 도로가 있는데 우리 집 가기 전에 그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서 가고 있는데 지하도로 저 끝에서 아빠랑 누나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말하면요. 내가 절대 과장 요만큼도 아니고 우리 누나는요 원장님보다 10배 무섭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다 겁나 무섭거든. 근데 누나랑 아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 8살 어린 마음에 엿됐다.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데려가.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이미 엄마가 딱 이렇게 아빠 다리하고 자세 잡고 있어. 해초리 들고. 졸라 맞았어요 그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하지 말았을 때 이제 거의 뭐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 얘기 아니죠. 텔이 아닌데. 어쨌든간 그러니까 그 8살 때에 이제 최초에 들었던 그런 조언이 있을 거 아니냐. 결국 내가 들은 조언은 뭐냐.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이거지 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줄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 잘 되라고 해주는 얘기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얘기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는 결국에는 네 엿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모럴이잖아. 모럴. 도덕성을 이 부모님이 해준 얘기가 어떤 도덕성, 즉 교훈이 있는 얘기구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통합시켜야 된다. 여기서 통합시켜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지식 여기에 이제 통합시켜야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해석을 안 해고요. 이해됐죠 이제? 설명하기 힘들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 너의 이 흑역사가 하나 나오네. 자, 근데 사실 many of the stories we are told 우리가 듣는 그런 이야기의 대다수가 어떠냐면요 are carefully selected. 그러니까 주의 깊게 선정된 거래요. 그냥 막 하는 게 막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to present 뭐 하기 위해서냐면 제시하기 위해서야 특정한 모습을요. 세상에 대한 모습. 아까 말했죠? 이거 중요하다고요. 특정한 모습,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려고 선정된 거랍니다. Rather than others for precise this reason.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이유로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라고 해서 하면 돼. 이 rather than others가 다름 아니라 우리말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확히 이런 이유로요. 자, 이 말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위에서 말한 거는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처음 듣는 교훈, 조언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듣겠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부모님한테 듣는 그런 조언이 뭔가 이제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교훈이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이다? 그냥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럼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세상을 너가, 우리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갖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훔쳐서 걸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해줬던 그 얘기가 결국 뭘 시사하는 거겠어? 아,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모습, 특정한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진짜 화풀이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해돼?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주제 부분에 뭐라고 쓴 거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제? 자, 다음 내용 봐봐. 다음 페이지. When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olution. 여기서 it is who는 얘들아 강조 부문이다. 여기서 who 대신에 당연히 that 써도 돼. 자, 강조 부문은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럼 대절이야를 보면 그 선택을 실행하는 건 바로 우리의 부모래요. 언제? 어렸을 때는요. 여기서 그 선택을 실행한다는데 이 선택이 뭘 말하는 걸까? 선택, selection. 무슨 선택? 아까 위에서 말한 요거예요. 요 선택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대한 어떤 특정한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겠느냐.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7, 8살짜리가 그런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부모님이 하라면 해야지 뭐. 어릴 때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정립할 선택권이라고 보면 돼요.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선택권. 어떤 거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선택권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근데 그 선택권을 어릴 때 누가 갖고 있어? 당연히 부모님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완전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다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친구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아니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정립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뭐를 포함해서? commercial interest. 얘들아 여기서 interest는요 이익단체라는 뜻이야. 이익단체. 이익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지어 이자라는 뜻도 있어. 이자. 은행의 이자 말하는 거야. 흥미가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업적 이익단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막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얘네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이 또한 경쟁한다는 거야. 왜? 특정한 교훈, 또 나왔네?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려고. rather than others, 또 다름이 아니라 by means of. by means of는 여기 써놨죠?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narrative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할게. 어릴 때는 우리의 가치관이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그런 가치관, 이게 뭐다? 부모님에 의해서 선정된 거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니네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 지문 기억나냐 혹시? 우리 식습관에 관련된 거?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지만 나중에는 그 외부 광고가 이제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 나왔잖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외부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업적 이익단체한테도 우리의 가치관이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런 거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이제 CF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갤럭시가 직장인 우리나라 만세. 막 이러면서 가치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봐봐. Our education systems. 우리의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도 당연히 여러분한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죠. 이게 narrative force랍니다. 여기서 force는 힘이 아니라 세력이라는 뜻이야. 세력.
그럼 우리의 교육 제도는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랍니다. 어떤 이야기냐? Of precisely this. 정확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래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뭔데요? 특정한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야? 교육이겠죠, 당연히. 교육제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가르침에 있어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그 나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당연히 어느 정도 전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Using 뭘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언어냐? That is carefully selected. 조심스럽게 선정된 언어. 그리고 anything but neutral. anything but은 얘들아 never입니다. never. 한 단어로. 얘들아 참고로 여기서의 but은요.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 제외하고.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지. 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어느 것도 이런 거잖아.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전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never야 never. anything but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nothing but이라는 것도 있거든. nothing but. nothing but은 참고로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니까 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only가 되는 거야. 됐죠? nothing but은 어디고요? anything but은 never의 뜻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 뉴트럴이라는 거는 중립이야. 중립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 특정한 어떤 관점을 제시한다고 했잖아. 특정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물건 뭐 훔쳐도 되고 안 훔쳐도 돼. 누가 이래?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어떤 부모가 저기 뭐야 10만 원 미치면 훔치고 10만 원 넘으면 훔치지 마. 누가 이러냐? 안 그러잖아. 특정한 가치관을 갖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뭐 하기에 중립적이지 않냐면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그냥 말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 끝이야. 얘들아, 자세히 보면요. 이 글 4문장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4문장이 있는 거야. 4문장. 근데 이렇게 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종 여러 곳에서 듣는 이야기, 부모님, 기관들, 무슨 뭐 교육제도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듣는 각종 이야기들은 무엇이다?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야? 다 우리를 뭔가 특정한 가치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위에서도 여기서 by라는 단어 잠깐 건너뛰었는데 이 by가 경쟁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관들이 어떤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가 왜 경쟁을 하는 거냐면요. 야, 갤럭시가 짱이야. 갤럭시가 좋아. 아니야. 아이폰이 좋아. 라는 어떤 가치관을 얘가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제품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쟁한다는 소리야. 기관들은요. 교육제도나 부모님이나 이런 거는 뭐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가 뭐 잘 자라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점을 주려고 하는 의도성을 띠고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여러 제도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특정한이라는 단어 역시나 중요한데 particular가 그대로 안 나오겠지? 본문에 실컷 나왔으니까. 그래서 특정한이라는 단어 여기 아래는 내가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unique라는 단어 고유한 unique를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specific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좀 핵심어가 되는 거고 키워드가 되는 거고 perspective도 낼만하죠? 관점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비슷한 거죠, 얘도? unique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낼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요지를 보자면 이야기의 힘은 여러 제도들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킨다.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이 요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지문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근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고난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각종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해서 우리가 좀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숙제도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네, 사인. 사인해줄게요. 잠깐 기다려요.